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우리가 대전 충남 지역의 마지막 그 지역에 해당이 돼요. 890번대. 그래서 890번부터 899번까지 해당하는 그 지역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여는 그 예전 그 백제의 수도라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장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 문학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도시예요. 저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제가 그 기억법 가르쳐 주는 분한테 공부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거꾸로 그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좀 더 찾게 됐어요. 찾으면서 하나 좀 놀라운 그런 걸 발견을 했는데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여기 부여 공부하면서 하나 그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이게 백제의 수도가 부여인데요. 왜 부여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부여는 부여지 무슨 뭐 왜 그러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얘 이름이 부여인데 왜 그랬을까? 어,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를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예, 우리나라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나라가 어디예요? 무역이에요. 응? 아니, 저기 뭐야, 예, 고구려였었는데, 고구려죠. 그래서 예, 고구려 막 그 수수리망 뭐 이런 사람들 막 여기 이 그런 그 왕들은 그 뭐랄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막 넓혀가지고 뭐,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혀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그 왕의 이름에서도 벌써 넓을 광자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 넓힌 장수왕이라든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국의 그 뭐랄까 우리가 이제 북한 넘어서 중국의 그 만주 지역을 더 넘어가면 발해라든지 막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 역사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발해나 이런 쪽을 더 넘어가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부여. 근데 그 부여를 생각하고서 이쪽에 여기 그 뭐랄까 남쪽에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북쪽보다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남부여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대요, 백제가.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을 했는데 그래서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부여만큼 그렇게 큰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그 지명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만 떨어뜨리고 이제 부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이름이 부여가 그렇게 해서 붙여진 그런 연유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여가 이게 뭐 저절로 어떤 저기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왜 부여일까? 이런 제가 이제 그 의문을 더 가졌던 것은 부여를 사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공주는 맞아요. 웅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 사비성이 뭔 말인가 사비성과 관계 있는 게 뭘까 하고 막 찾아봤는데 사비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여에 대한 거는 그런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야, 정말 예전에는 굉장히 큰 그 뜻을 갖고 시작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전인데 어쨌든 대전 충남 지역에 속한 그런 지역의 부여도 또 그 예전 그 백제 시대 때의 수도로 또 어디가 있어요? 부여 말고? 부여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공주, 예, 공주죠, 공주, 공주. 예. 그래서, 이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온저왕이 이렇게 세우면서 시작이 됐는데, 부여는 그 백제 시대의 그 초반에 해당돼요. 끝에 해당이 돼요.
부용이 예, 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백제 의자왕 하면은 우리가 그걸 잘 아주왕. 알고 있죠. 굉장히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흔들려가지고 정치를 이제 막 엉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백제가 신라한테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왕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왕들이 이제 있지만 의자왕은 아마 더 특별히 잘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공부할 적에 의자를 뭐 잘 써서 의자왕이 됐다 뭐 이제 이런 그 좀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 그 세워진 곳은 그 한성, 그래갖고 서울 근교 한강 이역에 그 처음 그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우기 시작해서 거기가 시발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온 것이 어디냐면 공주예요. 공주에서 있다가 이제 공주는 그 이렇게 지역이 조금 주변에 다 산을 둘러싸여 해갖고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에는 좋은 그런 그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하기에는 조금 옹색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도, 충남 도청 소재지도 공주에 있다가 대전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이제 철도 같은 것을 거기에 놓기가 어렵고 해서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공주에 있는 그 도청 소재지를 대전으로 옮긴 거예요. 대전에 이제 교통이 이제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공주가 조금 그런 그 지형적인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고 하는 게는 좋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교통이라든지 이런 그 움직임 같은 거 할 적에는 좀 폐쇄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도를 못하고 공주에서 이제 초반에 있다가 이제 그 부여로 옮기게 돼요. 그 백제의 그 수도를. 그래서 부여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잘 지냈으면 좋은데 그 신라한테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백제를 당하지를 못하는데 그 신라가 이제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갖고 그 백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 그 계룡 문산 금산에서 배웠던 유명한 사람 누구 있었죠? 그 싸움에서 신라하고 계백장군, 응? 계백장군. 예, 맞아요. 계백장군이 있어요. 계백장군이 있는 그 곳이 황산벌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몇 번이었을까요? 계백장군이 그런 그 용감함을 보고 어디서 놀러 왔어요. 외국에서까지 왔어요. 파리. 예, 맞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들이 계백장군이 그런 그 용감함을 보고 오게 됐어요. 거기가 바로 황산벌이에요. 그래서 황산벌은 몇 번이라고요? 882번. 네, 그렇죠. 882번이에요. 황산벌과 함께 거기 또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탑정호. 예, 탑정호라고 그랬죠. 경림쌤이 그 블로그 배우면서 처음 거기에다 썼던 장소 아닐까요? 맞나요? 네, 맞아요. 예, 맞죠? 거기에다 네, 가담항설이라고 이렇게 한번 쓰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예. 그 이후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좀, 그냥 있어서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가서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 블로그 보시고서 계속 좋아요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블로그 쓰면서 지금은 블로그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우리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배우는 거 그걸 갖다가 계속 소재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유튜브로 또 이렇게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유튜브를 그 블로그를 봐도 거기에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문서 상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유해서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백장군 얘기까지 했네요. 네, 황산벌의 계백장군이 882번이요. 그래서 이렇게 백제의 수도가 위례성에 있다가 위례성에서 다시 내려와 갖고 공주로 갔는데
공주에서 계속 있으면 좋은데 공주가 그런 그 지역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산으로. 근데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는 좋지만 또 다른 뭐랄까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소통을 하기에는 좀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공주에서 벗어나와가지고 부여로 그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 이제 여러 가지 백제의 그 유물들이 있고 우리가 백제 문화재 하면 이제 공주, 부여 이게 두 군데를 하는데 공주는 그렇고 백제 같은 경우에 백제의 그런 수도였던 부여의 그 지명이 어떻게 해서 부여가 됐나 하는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부여는 890번부터 시작해갖고 899번까지예요. 네, 그렇게 10개의 장소인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890번은 어딜까요? 자, 890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무공탄. 예, 90탄이에요. 90 해갖고 90. 자, 누가 그 추워서 90탄을 피웠죠? 잘 모르실까요? 그 시인인데. 우리는 저기 시인보다 그 개그맨을 더 잘 알 것 같기도 하다. 신동요? 신동엽이라고 하는 개그맨 기억나세요? 신동요. 네, 예, 알아요. 개그맨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그 저 연예인 있잖아요. 신동엽. 신동엽. 지금도 아마 음. 활동을 할걸요? 예. 네, 해요. 예, 예. 근데 그 이름만 같은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자, 예. 여기 신동엽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여에. 그 부여 그 읍내에 있는 그 문학관인데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이제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그 뭐랄까 요조를 했어요. 거의 10년 정도 예, 살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10년이 아니라 이제 잘 활동하면서 1959년에 그 문단에 등단을 했는데 그 등단한 10년 동안 활동하고서 바로 그 보세요. 요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그런 뭐 3.15 부정선거 막 이런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근대 때 어려운 그런 그 민주주의가 막그 들어서서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나는 음, 활동했던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저항 시인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몇 편이 있는데 제목도 독특하고 해갖고 기억이 나는데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런 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이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썼는데 이 신동엽이 이제 부여의 그 출신이에요. 부여 출신이어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그런 그 넋을 기리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저기에서 거기 문학관을 세우는데 그 건물도 짓는 것도 그 건축가들이 이렇게 막 고심을 하면서 이 시인의 그런 그 뭐랄까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깃들여져 있는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건축사적인 그런 의미도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학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문학관을 돌아보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 저항을 한 그런 그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작품 중에 이제 껍데기는 가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시를 쓰는데 날씨가 아마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변변찮은 그런 곳에서 좀 춥지 않게 부공탄을 펴놓고 시를 아마 썼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가 890번이에요. 890번에 해당이 돼요. 여기 있네요. 조금 크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크게 확장을 해도 뭐 이렇게 지금 뭐랄까 그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그 건축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 뭐 구공탄을 피울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기억을 하자니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91번이겠죠?
자, 91번이 여기에요. 자, 91 하면은 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91층 나무집. 예, 91층 나무집이라고 해갖고, 그 호주에 어린이 작가가 있었죠. 그리피스라고 하는 그 어린이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쓴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 그런 저기로 돼 있어갖고,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갖고 13층마다 한 편이 끝나고 나면 13층마다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만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 집이에요. 그래서 13층씩 지었으니까 이게 91층까지 짓다 보면 몇 번을 책을 냈을까요? 7번. 7번에 해당이 돼요. 13 곱하기 7 하면 91이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나왔냐면 156?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13층씩 더해가면서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쨌든 91층이라는 것은, 이제 91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그 91층 나무집이라는 걸, 이걸 연상하면서 이쪽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 백제 문화단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굉장히 왕성한 뭐랄까 그 나라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계에 알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부여해서 아주 역점을 둬갖고,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점을 둬서 이 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환한 불빛 같은 그런 모양이 있는 뭐랄까 화려한 그 궁의 모습인데, 이 근처를 예전 그 백제 시대의 그런 모습을 거기 형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 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했어요. 1993년부터 24년간 이 조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백제문화단지를. 그러니까 국책 사업으로 아마 한 건데, 그래서 2017년에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고, 그래서 예전 그 백제 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 시대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재현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벌였던 거예요. 1993년부터 2014년, 2017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몇 층까지 지은 거예요? 91층 나무. 91층까지. 그래서 여기 백제 문화단지를 기억을 하실 때 91번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891번이에요. 백제 문화단지 엄청 큰데, 그 엄청 큰 그 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몇 층이라고요? 91층. 91층까지 지었다고요. 왜 91층이냐고 따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이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그런 자료로 쓰는 거지, 이게 어떤 논리가 있고 무슨 그 증거를 대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92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자, 92번은 어디냐? 요 바로 밑에 있네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롯데 부여 리조트. 그래갖고, 예, 그, 롯데에서, 각 그 지역에 그 리조트를 만드는데, 이제 특별히 여기 부여에다가 이 리조트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그, 호텔, 뭐 그런 그 레저 시설이죠. 그래서 수영장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여기다 지은 이유는 그 백제 시대 그 문화, 그런 것들과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과 또 뭐, 이런 것들을 겸하면서 휴식과 이런 걸 겸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백제, 롯데 부여 리조트를 지었어요. 여기 저도 좀 가봤는데 굉장히 그 유락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기, 아울렛도 있고. 예, 아울렛도 있고, 예. 음. 그래서
상당히 이게 들어오면서 더 이제 부여가 그 관광지로서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도 또 갖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옛날 그 건물이라고 할까? 옛날 건물은 아니지만 현재 지었지만 옛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정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리조트도 막 그 오색으로 이렇게 벽을 타일을 갖다가 그런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그 곳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뭐를 먹을까요? 호텔 조식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생선구이.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생선구이. 그래서 생선구이니까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92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니까 롯데 부여 리조트 가서는 메뉴를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생선구이. 생선구이를 먹어야 돼요. 호텔 그 조식을 먹을 때 생선구이가 반드시 나와요. 서울에서는 어디였었어요? 대한항공. 네네, 대한항공 기내식이 반드시 거기는 생선구이가 나와야 돼요. 자, 아시아나 항공은 몇 번이었을까요? 93번. 네, 93번이었어요. 아시아나 항공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누굴까요? 고3 학생들. 네, 맞아요.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 끝나고 이제 조금 놀러 갈 때 대한항공까지는 안 되고 아시아나 타고 가요. 아시아나. 자, 아시아나가 몇 번이에요? 93번. 예, 93번이에요. 서울에 이제 90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있는 그 지역이 무슨 구였죠? 강서. 예,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우리 서울에서 가장 서쪽으로, 네, 그 바닷가 쪽으로 가까운 거죠. 중국 쪽하고 가까운. 그래서 그 지금 그 서울에 가면 공항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공항이? 90번. 예, 김포국제공항이었었죠. 그러던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인천. 예, 인천으로 갔잖아요. 인천으로 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김포하고 인천하고 볼 때 어디가 더 서해 쪽에 가까워요? 인천. 인천이 가깝죠. 예, 그래서 중국 가거나 뭐 이런 다른 외국으로 갈 때 김포보다는 인천이 더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국제도시로 이제 뭐 이렇게 발돋움하고 했는데 어쨌든 자, 대한항공 그 기내식 얘기하다가 여기 롯데 부여 리조트 같이 자매 도시예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3번을 보겠습니다. 네. 자, 93번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시태그가 뭐예요? 고3. 고3이나 고산지대, 그죠? 네. 93인데, 원래 고가 아니고 구라고 해야 되겠죠? 93 해야 되는데, 93을 갖다 조금 발음을 좀 뒤틀리면, 요 모음만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 고3이 되죠? 그래서 여기 고3 학생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백마강. 백마강 수상관광이. 그 여기도 뭐야, 수능시험 끝나고 여기 수학여행 온 거예요. 백마강에. 구두레라고 하는. 그래서 부여에 가면은 구두레라는 지명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우리 저 금범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구두레가 예, 유명한 구두레가 구두레예요. 많이 잘 네.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네. 뭐냐면, 이 구두레가 이 백마강가에 있는 그 나루터의 그 이름인데, 그 예전에 그 백제 왕이 어떤 그 절에 가서 그 예불을 드리러 갔는데, 이제 어떤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처님께 절을 했대요. 이제 절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불공을 드렸는데, 그 절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그 저절로 따뜻해졌다라는 말을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덜 온자에서 자온대래요. 자온대가 아니고 자온대. 그래서 자온대를 이제 구두레가 바로 이제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레가 이제 원래 나루터였는데 왕이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불공을 들였는데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졌어. 그래서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진 그 지역을 구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왜 방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구들이 바로 이제 구들돌이 이렇게 막 발음이 그게 뭐랄까 굴러굴러 가가지고 구두레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레가 이제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또 그 지자체마다 각 자기 그 지역 상품들을 막 홍보하고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여군청에 한 직원이 부여에서 나오는 농산물 이름을 다 이제 지었어요. 브랜드를. 그런데 뭐라고 지었다고 했죠? 수레, 굿드레라고 했어요. 굿드레. 굿드레. 굿뚜레. 수박도 그래서 굿뚜레 예, 수박이 예. 있더라고요. 이게 굿이 거기서 얘기하는 굿은 영어에 좋다라고 하는 굿이에요. 굿. 굿모닝 할 때 우리가 굿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뜰에는 그냥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굿뜰에. 그러니까 음. 좋은 뜰에서 나는 상품이다라는 거를 브랜드로 지은 거예요. 잘 지었죠. 네. 예, 그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공무원은 아마 그 상 받았을 거예요. 승진도 하고 아마 굿뜰에.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의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여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뭐 버섯이라든지 감이라든지 부여에서 많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박. 예, 그 명칭을 써가지고 그 제품 농산물을 출하를 하거든요. 굿뚜레라고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그 품질도 좋고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고3 학생들이 백마강에 수상 감강하러 온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또 못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토요일 날 좀 많이 해야 될까 봐요. 23번까지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할 것이 많으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 블로그를 보시면 거기에 조금 더 내용이 지금 시간에 못 나눴던 것들도 기록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격려의 말도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